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너무 자주 다가오네요. 거의 매일 하는 기분인데요. 일단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방송 올렸을 때, 3일 전에 저는 이제 주식 많이 좀 줄이고, 이제 인버스로 조금 대응을 보수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화에 마침 또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월요일에 시장 많이 빠졌고, 어제도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종가는 안 좋게 끝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 보면서, 나 진짜 요즘 좀 잘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완전히 귀싸대기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손실을 오히려 보는 약간 그런 날이었고, 시장이 하루 빠지면은 진짜 이제 꺼질 것 같아. 이제 시장이 거품이 꺼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처럼 시장이 오르면은 따라가야 되나? 진짜 시장이 또 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매일 기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의 충돌이 조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를 기초로 한 ETF 자산이죠.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만 보면은 지금 많이 오르다가 조정을 한 일주일 동안 내내 받아가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아서 살만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반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정반대의 상품인 건데 이거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 상품을 봐도 주가가 사야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충돌이 나는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결국엔 위로 확 솟든 아래로 확 빠지든 둘 중에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타이밍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버스를 잡고 있습니다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국면이고요. 인버스 주봉으로 봐도 사실 사기가 굉장히 편안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신호의 충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시장이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고, 현재는 에너지, 전력기기 쪽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완전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일렉트릭 일봉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인데 올해 한 여름 정도 해가지고 51선이 201선을 뚫고 가면서 아름답게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50이나 61선에서 계속 터치를 하고 완전 주도주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매수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좀 사도 되는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룡전기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50주봉, 200주봉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가장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고, 가깝게 1봉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죠. 올해 6월 중순에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번 팔고 나서 다시 못 사고 있는데, 시장이 뭐 계속 이렇게 종목이 오르면은 영원히 안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런 자리들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미래 어느 시점에 이런 자리에 이런 느낌으로 조정이 오면은 주식을 저도 다시 사볼 생각이고요.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JYP 주식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들 계속 좋고 실적 좋고 뭐 내용 좋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는데 왜 안 사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실 막상 이렇게 빠질 때는 자신 있게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버는 수단이고,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자기가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왔을 때 액션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국엔 실력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좀 같이 잘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제 뭐 그런 얘기 나왔죠. 결국에 한한령 수혜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오늘 결국에는 뭐 시장 그쪽이 완전 쏠렸는데, 결국엔 뭐 5년 내내 한한령을 해제하니 많이 맨날 뭐 그래서 뭐 화장품주들 올랐다 말았다 막 맨날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이런 거를 5년 내내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확실한 해제로 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정치적인 걸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소위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 쪽이고, 소위 친미 쪽이라고 하는 게 현재 국민의힘 뭐 이런 구도잖아요. 근데 사실 상식이랑은 좀 반대죠. 그러니까 친중, 우리가 중국한테 잘하면은 한한령을 굉장히 잘 풀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친미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 결국에 한미일 동맹의 이제 확고한 어떤 결속 이런 걸 먼저
했는데 결국엔 중국은 미국이랑 일본은 자기네 편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이미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고 결국엔 한국이 이제 좀 애매한 거거든요. 이념적으로도 좀 나뉘어져 있는 나라고 어쨌든 한국을 이 틀을 좀 깨고 싶어 하는데 결국엔 뭐 호주 뭐 이런 데도 결국에는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몽둥이질을 하면은 결국엔 이걸 전혀 균열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이 한한령이라는 거는 본격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막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막 오고 뭐 그럴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봐야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콘텐츠 쪽이 가장 유리한 거고 오늘 시장에서 완전히 뭐 이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뭐 12% 가까이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정말 다 올랐고요. 또 오늘 또 한필이면은 이런 뉴스까지 떴죠. 우리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한국에 굉장히 이슈를 계속 던져줬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카카오 엔터 투자 추진한다. 그리고 오늘 뭐 이수만 SM 회장님이 사우디랑 같이 뭐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SM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관련된 웹툰 회사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오르고 그래서 완전 시장은 오늘은 이런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없는 주식만 구경하는 그런 날이었고 저처럼 또 이제 인버스로 대응을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없어서 열도 봤는데 손실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날이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거든요. 시장은 오르는데 나는 반대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도 오늘 조금 피곤한 하루를 보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뷰를 많이 알려주실 그 분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그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을 섭외를 했고 근데 최근 영상을 보면은 시장에 대한 뷰는 조금 보수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계속해서 잘 맞춰 오셨던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촬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볼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저도 자료는 매일 보지만 막상 이런 분들이랑 직접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하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1.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주봉으로 봐도 아직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있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반대로 숏을 잡아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뭐 월로 봐도 사실 상당히 빡세 보입니다. 근데 일단 가장 컨텐츠 쪽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주식 주가인데요.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이스한 이런 크로스가 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이 빨간색 선을 크로스하려고 하는 게 일단 단기로 봤을 땐 가장 좋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이때를 보시면 되죠. 초록색이 빨간색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역배열이 됐을 때 주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보시면은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고 힌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넷플릭스도 주봉으로 봐도 엄청 빠지다가 어쨌든 한번 막히는 자리에 오긴 했습니다만 콘텐츠 쪽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왔는데 마침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급하게 따라서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콘텐트리 중앙 요 정도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전히 되게 고민 중입니다만 주식을 좀 사야 된다면 이쪽을 조금 채워 놓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면은 뭐 주말 방송 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그 12월, 1월 정도는 주식을 좀 조심해서 봅시다. FOMC에서 뭐라고 하는지 연준 인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보고서는 여태까지 10월, 11월에 조금 계좌 올라온 거를 지키는 어떤 그런 좀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무리하게 위로 베팅을 크게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인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쭉 오르다가 5일선 정도에 딱 닿는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되게 쫄리긴 하지만 인버스 종목들을 조금 더 샀습니다. 이런 날 빠지는 날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빠졌기 때문에 대응을 좀 했고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오늘 조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립 이하의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패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대응을 어쨌든 저는 손절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손절할 거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같이 조금 매매를 해보시면은 연말에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때 꽤 많았지만 확 줄이면서 인버스로 좀 대응을 할 생각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다행히 장이 시작하자마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인버스를 둘 다 좀 채웠는데 그날 벌써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일단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됐고요. 어제도 사실 장이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질질 흐르면서 선물 인버스랑 뭐
다 수익을 많이 줬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이고 고려아연 이런 게 이제 제가 계속 전략 종목으로 가져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찍고 있는 현재 시간에 LG화학이 고려아연 쪽에 사업 협력을 위한 뭐 그런 공시가 방금 떴어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전통적인 사업을 하던 업체에서 이제 2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업체로 변신을 하는 과정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주식들은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면 조금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저도 고려하여는 다 팔지 않고 일단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계속 기회는 늘 있습니다. 시장을 겪다 보면 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저랑 열심히 해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